지난 32회 엔딩. 동석의 교통사고 소식에 광숙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광숙은 벌벌 떨리는 손과 심장을 어떻게 진정시키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저 구석 한쪽 베드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신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설마 광숙의 심장이 멎는 듯합니다. 안 돼, 제발.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 발자국씩 그 베드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뒤에서 너무나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그녀를 부릅니다. 여기서 뭐합니까, 마 대표? 뜻밖에도 너무나 멀쩡한 동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광숙은 안도감과 벅찬 반가움에 얼른 뛰어가 눈물이 범벅된 얼굴을 그의 가슴에 파묻습니다. 마 대표 왜 이래요? 사람들이 봐요. 일단 이리 나와봐요. 동석은 그녀를 문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벤치에 앉은 그녀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숙이 울음을 삼키며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호텔 직원들이 회장님이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놀래서 달려온 거예요? 이 사고를 겪음으로써 광숙은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됐을 텐데요. 오늘은 동석의 교통사고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그 아찔한 순간 덕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이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32회 엔딩, 광숙은 멀쩡한 동석을 보며 깜짝 놀라 바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동석의 품에 안겨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모든 시청자들도 정말 너무 가슴이 찡했죠. 광숙은 그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동석은 광숙이 자신을 걱정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놀랬어요. 누가 또 이렇게 잘못 전한 거야. 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마 뉴스에도 난 것 같은데 내가 그 사고 수습 좀 도와주고 가느라 좀 늦겠다고 한 건데 박 실장이 교통사고 났다고 했나 봐요. 마 대표, 오늘 보니 마 대표가 나 많이 생각한다는 거 알게 됐어요. 마 대표도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속마음 숨기지 말고 제대로 한번 사귀어보는 거 어때요? 동석은 조심스럽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광숙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저는 아무래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갔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늘도 혹시 회장님이 저를 만나 또 먼저 가게 되는 건 아닌가 오는 내내 광숙은 뒷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자 동석이 또 멋진 멘트를 날리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난 안 죽습니다. 마 대표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 숙제 다 마치기 전엔 안 죽어요.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비밀 연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광숙은 함께 지내는 시동생들의 눈치가 보여 결국 형제들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한편 흥수바라기 옥분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장원에 들어온 길 잃은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았던 옥분. 그곳에서 친절하고 따뜻한 수의사를 만나게 된 건데요. 옥분에게 첫눈에 반한 수의사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호감을 표현합니다. 언제나 툴툴대기만 하는 흥수와 달리 자신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수의사에게 옥분은 묘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옥분의 시선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걸 감지한 흥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해 슬슬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흥수. 그는 옥분에게 이전과는 다른 다정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고 그녀 주변을 맴돌며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옥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달라지는 흥수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한편 집을 나간 세리는 차키와 카드까지 반납한 후 갈 곳이 없어 막막한 상황인데요. 늦은 밤 편의점 라면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고
좁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불안한 밤을 보냅니다. 취직을 해야 할 텐데 내일은 나가서 학원 교사 자리를 알아볼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해를 끼친 사람이라니.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세리는 받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핸드폰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내가 교수님을 사랑하면 교수님이 더욱더 힘들어질 거야. 그래, 연락하지 말아야 해. 세리가 갑자기 사라지자 범수는 애가 탑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칩니다. 어디 있는 걸까? 혹시 위험한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어보지만 그녀는 받지 않습니다. 세리의 SNS를 염탐하고 조교에게 이야기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누구도 그녀의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점점 초조해진 범수는 자신이 비겁하게 행동했던 일이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내가 진심을 말했어야 했는데 붙잡을 걸 그랬나? 후회와 걱정 속에서 범수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냅니다. 딸이 집을 나가자 독고탁은 어쩔 수 없이 범수의 연구실을 찾아가는데요. 굳게 닫힌 연구실 앞에서 독고탁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녀석을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하나? 망설임 끝에 문을 두드리고 범수가 문을 열자 독고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입을 엽니다. 내 딸 어딨어? 어디 숨겼어? 날씨가 맑은 어느 날 오후 호텔 술 납품을 마친 광숙은 호텔 여사님 휴게실로 가서 옷을 단정히 갈아입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자 저 아래 로비에서 동석이 사랑 가득한 눈으로 내려오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가 달려와 차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하자 동석은 내가 운전할게 라고 말하며 키를 받아듭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해 갑니다. 가던 길에 동석은 꽃집 앞에서 차를 세워 미리 주문해둔 꽃다발 2개를 받아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납골당에 들어섭니다. 마 대표, 우리 서로 먼저 간 사람에게 인사하죠. 네. 동석이 먼저 오장수의 사진 앞에 섭니다. 그가 나지막하게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오장수 씨, 나 한동석이에요.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는 마광숙 그리고 남겨진 동생들 이제 내가 다 당신 대신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바톤 넘겨요. 그의 목소리에는 책임감과 함께 먼저 떠나간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광숙도 조용히 동석의 전환의 사진 앞에 섭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이 광숙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민서 씨,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남자 이제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가 늘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이런 멋진 남자 나한테 허락해줘서 고마워요. 광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납골당을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지며 두 사람은 마음 한켠에 놓여있던 죄책감을 조금 내려놓고 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33회에서는 이제 막 시작된 광숙과 동석의 스릴 있는 비밀 연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옥분을 향한 흥수의 뒤늦은 후회와 질투, 새로운 사랑 앞에 흔들리는 옥분의 마음, 가출한 세리로 인해 일어나는 장미애와 독고탁의 심리적 변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게 될 텐데요. 과연 이들은 각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주말 저녁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광숙과 동석의 사랑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